제주 바다에서 고등어 잡이에 나섰던 어선이 침몰해 선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사고 발생 15시간이 넘었지만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직 추가 생존자 발견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사고 어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넓게 펼쳐진 바다. 해경과 해군 함정들이 물살을 가로지르고 하늘에서는 헬기와 항공기가 실종 선원을 찾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선망 어선인 135 금성호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선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등 15명은 같은 선단의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57살 주모 씨 등 한국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배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조리장 등을 포함한 한국인 10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12명은 실종됐습니다. 그 배 뒷부분에 12명 다 계셨고 2명은 12명 다 구조하고 나서 이제 더 생존자 있나 보다가 2명 이제 찾아서 이제 올렸는데 사고 해역에는 해경과 해군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동원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잠수사 27명이 투입돼 수중 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파고가 2m 이내로 수색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온도 22도로 물 위에 떠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생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최초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370m 떨어진 수심이 깊은 곳에 완전히 가라앉았고 그물도 연결된 상태여서 선체 접근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점의 수심이 한 80에서 90m 정도 되고 어망이 지금 선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해가지고 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수면 수색 반경을 넓혀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내일 심해 잠수사와 장비가 도착하는 대로 투입해 심해 수중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선사와 함께 선체와 어망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도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밀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해역 주변 27km 해안선에서 드론과 열상 감시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강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순식간에 뒤집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원들이 탈출 준비를 할 겨를도 없어 피해가 커졌는데 어획량이 많아 무거워진 그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이 파란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에 간단한 처치를 받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금성호 침몰로 15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명은 실종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구명보트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Pas satu kapal penuh mau ganti ombansen, pas ombansen lepas langsung kejadian kebalik kapal. 조업 중이던 배가 뒤집힌 건 고등어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리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된 선원들도 잡힌 고등어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고 진술합니다. Pas kejadian itu satu bonsen ombansen sudah dimuat full, tapi posisi di jaring itu masih banyak ikan. 해경은 사고 당시 금성호가 그물로 잡은 고등어를 운반선으로 한 차례 옮긴 뒤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며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선원도 해경 조사에서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 그물을 들어올리다 배가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건력이 상실됐는가는 선원의 진술과 모든 것을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어떤 실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도 사고 현장을 찾아 해경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도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번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30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수색과 구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두 장관은 잠시 뒤인 밤 9시쯤 제주시 한림항에 마련된 현장 대응 상황실을 방문하고 이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구조와 수습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지원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한림항에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원 구조 작업과 진료 지원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들의 이동 등을 돕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상황실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가을 날씨 속에 한라산에도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단풍이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달 중순쯤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풍 나들이는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구름 낀 가운데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16도 보이겠고 산간 지역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15도까지 오를 텐데요. 등산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흐려지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후속 조치를 위해 추가로 용역비 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이미 15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 3개 시 공무원 조직과 재정 교부금 설계를 위해 7억 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맞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눌지를 두고 민주당과 오영훈 지사가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불장난을 할 거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인들 일자리만 늘려준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의 연임 도전을 위해 끌고 간다면 제주도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내일부터 충북과 경기도 이천, 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지역 가금 산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반입 금지 대상 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전 LT 카지노 대표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또 의견조사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산 노지감귤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감귤 농협은 지난 5일 캐나다에 수출하는 감귤 53톤을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어제 말레이시아에 18톤을 선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올해 산 노지감귤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감협은 다음 달까지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 10여 개 나라에 노지감귤 1,400여 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작년 수출 물량 1,564톤에 비해 10.4% 줄어든 수치인데 올해부터 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고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감귤값이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보증 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제주 지역 신용보증 사고액은 567억 원으로 보증 사고율 7.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보증 사고율 7.57%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액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561억 원에 이어 올해 9월 56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제주해양산업발전 포럼에서 개최한 제주 크루즈 산업 활성화 기초 연구 용역지는 크루즈 업무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